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 및 디지털 무역 측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의 김태호 과장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어떻게 측정하고 통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재 이제 유관기관들과 이제 한국은행이 추진을 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통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성은 일단 디지털 무역이 무엇이고 포괄 범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 관련 동향은 어떠한지 짚어보고,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해보고, 다음으로도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 드린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는 아직 완벽히 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WTO나 이제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로 주문된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등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제 소위 디지털로 전송된 서비스, 소위 이제 디지털리 딜리버드 서비스라고 하는 뭐 지재권, 정보통신 서비스 등의 이제 서비스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관심사는 이 디지털 전자상거래보다는 디지털 전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디지털 전송 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WTO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전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보험,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뭐 지재권,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뭐 사업 서비스나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등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 성장세 표를 보시면 이 지식재산권이나 뭐 사업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서는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고, 일단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품 교역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세가 상품보다는 더 적고, 이 수지 측면에서 봐서도 상품에서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을 했었던 반면 서비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중으로 봐도 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한 1.8% 정도로 제한적일 뿐더러, 그다음에 뭐 이 글로벌에서 비중을 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체되거나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수지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거래는 운송입니다. 이는 이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운송사들이 상품을 실어 나른다던가, 이제 뭐 그걸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 선박으로 운송을 해준 대가로 받거나 아니면 외국에 지불을 하는 거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업 서비스도 거래가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여행도 거래가 많고요. 이 수지 구조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서비스나 여행 서비스, 그 다음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적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측정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거래 구조가 매우 경로가 다양하고 다양한 중개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개념도인데, 수출 주체와 수입 주체와 이제 뭐 외국 주체들이 있는데, 단순 상품 수출과 달리 이제 뭐 외국 서비스 기업이 국내 지사에 위치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IT 플랫폼이 존재를 해서 이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이 외국에서 외국 상대방한테 서비스를 주고받는다던가 등등 매우 다양한 거래 경로가 있다는 것이 일단은 측정의 가장 큰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이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는 이 주체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이 디멘션이 나눠질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일종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이라고 하면 유형 주체별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업체가 있겠고,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 업체와 업체를 하지 않는 기타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형별로 어떤 무역을 했는가를 보면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했을 수도 있고 기타 무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매트릭스 상에서 이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업체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반 제조업체가 이 외국에 음원을 수출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수입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국 지사가 우리나라 본사로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을 들여와서 수입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 배급을 하는 식의 뭐 거래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래들은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업체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수출 거래,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업체 생산자들이 주로 하는 수출 거래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입지한 퍼블리셔 등 중개자들을 경유한 수입 거래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 업체가 아닌 주체들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 사이드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건설사가 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이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독을 하면서 뭐 외국에 구독료를 납부한다던가, 뭐 게임을 구매한다던가 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한 개인이 뭐 온라인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그 대가로 뭐 광고료를 수취한다던가, 이렇게 게임 업체나 뭐 컨텐츠 업체나 굳이 디지털 서비스 업체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 활발히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 업체 자체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무역에도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음반 제조업체가 이 사운드 뭐 믹싱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업체가 이 반도체 설계 업체가 외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항공사를 이용을 한다던가 등등, 이 업체들조차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아닌 것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차원이 존재하고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를 하고 이제 WTO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를 집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서베이 기반의 조합을 다양한 서베이를 조합을 해서 집계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고요. 이 WTO 같은 경우는 이 다음과 같이 이제 디지털 전송 서비스를 정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서베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이제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요거 서비스들을 보면 모든 게 다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외국 대학을 가서 수강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아니면 뭐 교육 콘텐츠를 이제 외국으로 직수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서 이 각 서비스별로 디지털로 전송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이제 러프하게 추정을 해갖고 이 디지털로 전송되는 이제 비중을 그 웨이트를 곱해서 디지털 전송 수출입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 방법이 아직은 좀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뭐 웨이트 같은 경우도 뭐 4분의 1이라던가 절반이라던가 아직은 되게 러프하고요. 국가별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계를 한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아직 뭐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집계를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서비스 무역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외국환이 이제 거래가 될 경우에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해서 그 거래 주체는 이 거래 주체의 외국환 거래는 이 외국환 은행이 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 이 보고 내역을 집계를 해서 이 국제 수지 중에 서비스 수지 통계를 편제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랑 일본 등 이제 비슷한 이 외국한 거래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다음과 같이 집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한 거래 정보를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에 직접 서베이를 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외전망 자료랑 통계청 자료를 이제 결합을 해서 더욱 세분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대상 서베이랑 외전망 기반의 통계 집계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을 많이 잡으면 업종별로 자세하게 서비스 무역 통계를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자회사를 통한 무역도 포함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이제 뭐 표본 조사의 근문적 한계가 내재된다던가, 그 다음에 수출 거래 중심의 집계가 되고 이제 수입 거래 집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던가 디지털 서비스 무역 업체가 아닌 뭐 제조업 등의 서비스 수입들이 이제 포착이 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외환전산망 기반의 집계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송금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송금이 발생한 건은 이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나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로 인한 이런 그 중개자를 경유한 외환 송금이 미발생 건은 이 조사가 불가하고 이제 송금 자료만 가지고는 업종별로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국제 수집 현재를 하는데도 뭐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던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3년 이제 6월 관계부처 합동이 서비스 무역 통계를 고도화하겠다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그 서비스 친화적 제조 구축, 그 다음에 뭐 수출 지원 강화, 신시장 개척,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이제 큰 4개의 틀에서 이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갔고요. 현재 뭐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관광, 의료,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을 이제 장려하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이 뭐냐, 이 가장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행 국제 수지 통계에서는 이 서비스 무역을 누가 했는가, 그 다음에 어느 국가랑 했는가 등의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이제 문제를 좀 개선을 하는데 포커스가 있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유관기관 합동 작업반을 구축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ICT나 콘텐츠 같은 특수 분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 저희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라는 이제 현재 잠정 명칭으로 이 좀 고도화된 서비스 무역 통계를 공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크를 한 해외 통계 사례로는 이 미국의 기업 특성별 서비스 무역 통계가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세로축은 어떤 서비스를 했는가 유형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서비스 무역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주체별로 이 소위 그 차원이 2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기존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이제 제공하지 못하는 더 디테일한 서비스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영국이 똑같은 기업 특성별 통계를 시범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현재 이제 스택 통계 공표를 추진 중인데, 지금 이제 2024년 10월 시범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아직은 좀 상당한 수치들이 뭐 추정치로 제공이 되는 등 아직은 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반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체별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유형별로만 서비스 무역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영국, 유럽에 이어서 이제 세계 4번째로 주체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무역 통계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사업에서는 이 서비스 거래 대금 지급 내역을 기초 자료로 해서 이 통계청 기업 등록부 자료와 결합을 한 후에 이제 산업별,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 국가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수출입 내역을 데이터로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서비스 거래 중에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랑 관련성이 높은 이제 지재권, 정보통신, 문화여가 전문 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유형별, 국가별, 기업 형태별로 세분화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제공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대분류 아래에 15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뭐 국가별로는 이제 주요 16개국 및 기타, 그다음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및 기타 등 이 기관 형태별로도 나뉜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11차 표준 산업 분류를 활용해서 이제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일반 분류고, 이거 외에 이제 정부가 현재 지정한 유망 서비스인 ICT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 통계를 재분류해서 ICT 서비스 무역 통계, 그다음에 콘텐츠 서비스 무역 통계를 이제 부표로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별 정책 수요에 맞춘 재분류 통계를 들여서 이제 뭐 주요 기관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편제를 한 일반 분류 통계의 예시인데, 당연히 이제 뭐 지재권, 정보통신, 문화여가 전문 사업이란 유형 외에는 이제 15개 소분류가 다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업종도 이제 그 표준 산업 분류로 해서 한 약 40개 정도 분류로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무역에서 이제 수출이 큰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수입이 큰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지금 현재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수출은 뭐 전기전자 제조업, 그다음에 뭐 정보 서비스업 등이 많이 수출을 했고, 뭐 수입 사이드에서는 제조업이랑 정보 서비스업이 수입도 많이 했다, 이런 식의 개인도 수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타 서비스업에서 수출을 많이 했고, 뭐 전기전자 제조업이나 뭐 정보 서비스업이나 뭐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이 전문 서비스들을 수입을 많이 했구나, 이런 이제 정보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통계법상 저희가 이제 나온 그 숫자를 좀 사전에 제공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공을 드리는 게 이제 일반 분류 통계고, 이거를 이제 ICT 산업에 맞춰서 ICT 산업, 그다음에 ICT 서비스 유형에 맞춰서 이제 특수 분류를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수출은 어디서 많이 하는가 보면 게임 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수입 쪽에서는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뭐 해외 플랫폼을 경유해서는 수출 수입 다 많이 이루어진다 등등, 이렇게 주체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여기는 그리지 못했지만 산업 즉 기관 형태별로, 국가별로 매우 세분화된 정보를 드림으로써 이 정책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유관기관, 일기관 수렴을 기반으로 특수 분류를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다양한 거래들을 포착을 해서 입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특수분류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서베이 기반의 산업 조사 등의 이런 보완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호 과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사실상 이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는 제품이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이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서 현재 있었던 이제 전통 산업 영역에서의 어떤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보다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경 간의 흐름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용자 입장으로서 제가 거래하는 방식이나 제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졌는데, 그 배후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복잡다단해지고, 그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가 거래되는 과정에서의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전통 산업 영역에서의 뭐
전통산업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새롭게 나타난 수단과 방식들과 이 모든 것이 혼재가 되면서 이 무역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수록 더더욱 좀 정확하게 이런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한국은행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것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서비스 무역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는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 손 들어 주셨는데 먼저 하시고 다음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고도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한 짜잘한 질문 3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이슈에 관해서 외전망 기반으로 지금 이제 고도화 사업 1차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전망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외환 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의 그 집계값에는 완전히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이 집계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어쨌든 추정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소소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조사로 이 부분을 메꾸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2가지 질문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해외 사례 미국이랑 영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아마 외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셨던 이런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외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혹시 슬라이드로 답변을 드려도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위치한 이제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이제 그 대형 플랫폼을 경유한 거래들은 사실 이 업체들은 우리나라 주체가 외국에 콘텐츠를 판 거랑 이 외국 주체가 우리나라한테 콘텐츠를 판 금액을 이제 총액 기반으로 외환 거래를 하지 않고 이 각각 금액이 얼마인지를 상계를 해서 거래를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외환전선망에는 이제 상계된 거래만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총액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베이로 보완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금액이 매우 크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크리에이터가 외국 뭐 동영상 플랫폼에 이제 영상을 수출을 해갖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대가를 받는다던가 등등 이런 거래들도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모드3 통계인 소위 모드3 통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행 이제 국제수지 통계 이제 포함 범주는 아니고 이제 이번 통계에서는 이제 그 포함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아까 기업 특성물 무역 통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따로 이제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제공한 서비스 무역은 또 별도로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하면 그런 통계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예, 산업부 이창수입니다. 그 얼마만큼 디지털 교역이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한 방식을 설명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외전망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그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보면은 구글이 한 30% 정도 되고 넷플릭스가 한 7%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망사용료 이슈도 있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트래픽이 일어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혹시 이 디지털 그 거래 규모를 파악하는데 혹시 고려를 하시는지 그런 거 궁금한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 분류표를 이제 그 ICT 산업을 고려를 해서 잘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 되게 보고 반가웠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무역 거래 통계 중에서 그런 산정할 때 참고하는 분류표를 HS 코드표를 이제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롭게 개정되는 분류표를 하실 때 HS 코드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참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핑 코드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만드실 때 같이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제 수지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은 그 서비스의 대가로 외환이 얼마 왔다 갔다 했느냐가 사실 기본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통계를 보면 사실 거의 트래픽이랑 비교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자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이라던가 뭐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등에서 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결국 이 금액 기반 추정이나 이 트래픽 기반 추정이나 결국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제 트래픽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이 데이터의 이 부가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용량만 크면 사실 이제 크게 잡힐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용량이 아주 작더라도 매우 귀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표준 산업 분류,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통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CT 산업 분류로도 이제 제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이제 올리면 그 뭐 다양한 기관이나 뭐 학계 등에서 이 저희가 올려드린 이제 그 표준, 그러니까 일반 분류 통계를 기반으로 그 수요에 맞도록 이제 재분류를 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